자, 2025년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25년의 24번째 주죠. 그리고 6월 14일입니다. 날씨는 뭐 맑고 좋네요. 어제 저녁에 잠깐 비가 오고 오늘 또 비가 온다 그래서 제주도 약속을 취소했었는데 비가 오지 않고 괜찮네요. 장마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죠. 자, 이번 주 카툰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카툰은 시장 분위기가 달러가 좀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엊그저께 이란 이스라엘 어떤 분쟁 때문에 다시 달러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컸던 것 중 하나가 트럼프 머스크 충돌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테슬라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졌죠. 카툰이 좀 느린 거겠죠. 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죠. 이게 지금 금요일장에 금요일 9시 넘어서 9시 15분쯤 갑자기 이런 속보가 뜬 거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서 테헤란을 공습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핵시설을 공습했다는 얘기도 있고 총사령관이 사망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있죠. 그래서 이란이 반격을 계획 중이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 장도 그랬고 금요일장 미장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했고 뉴욕 증시는 하락했고 금 가격은 상승하고 이랬었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전 세계 산유국 어떤 석유 운송로라고 합니다. 이란과 오만 이 사이에 이 공간인데 여기를 이제 틀어막겠다 이런 거겠죠. 근데 사실상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봉쇄를 하겠다고 했지만 봉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제 협상용으로 이런 이야기들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유가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또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금요일장에 안 좋았던 거 하나가 차 관세를 올린다. 25%에서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 타격이 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도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추락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썩 좋지는 않아요. LA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서 시위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주정부 군인이 아닌 연합정부 군인이 들어오면서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주지사와 트럼프의 어떤 격돌이 되고 또 어제는 상원 의원에게 수갑을 채우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상원 의원에게 수갑을 채우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시끄러운 한 주고 이게 조금은 지속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요. 미국장 국제 어떤 시장 이런 걸 보면 조금은 조정하는 시기가 됐다. 이게 한 7월까지 쭉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조정 장세가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6월 18일 수요일에 FOMC가 있습니다. 그리고 BOJ가 17일 날 있죠. 그 다음에 19일 날은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입니다. 이런 걸 알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퍼플렉시티가 본 이번 주는 이란 이스라엘 갈등,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대책을 논의했다. 이런 정도 볼까요? 그 전까지는 꽤 괜찮았다 이런 내용이고 금요일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CPI는 예상보다 조금 작게 나왔고요. 이런 건 요새 잘 안 보잖아요. PPI 역시 예측보다 낮게 나와서 물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자, 13일 우리 장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7, 코스닥이 안 좋았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2.61,
거의 3점 몇 %까지 떨어졌다가 3.5 이상이 넘어갔나 어쨌나 이렇게 됐다가 다시 회복을 조금은 했습니다만 아무튼 시장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증시가 다 좋지는 않았죠. 물론 이제 미국 증시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일주일 내내 외국인이 샀습니다. 금요일장에는 외국인도 사고 개인도 샀지만 일주일 내내 개인은 판 형태가 있었고요. 코스닥은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꽤 샀죠. 물론 금요일장에 외국인 기관은 팔았습니다. 개인만 샀어요. 차트 모양을 보면 그래도 우리 코스피는 굉장히 큰 상승하는 모습, 전고점을 돌파했고 3천을 곧 눈앞에 두고 있다가 조정을 받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횡보하거나 소폭 조정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죠. 아직 힘이 좋으니까 그대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코스피 자체는 아직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똑같이 전고점 정도에서 멈춰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코스닥 힘이 좀 약하기는 하죠. 그렇더라도 아직 하락인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 조금 얘도 횡보 정도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상승을 당장 하기보다는 둘 다 약간의 횡보 구간이 있은 후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은 아직은 힘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다시 58,000원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계속 좋았다가 금요일장에 2.69%를 하락하면서 다시 58,000원 선으로 왔습니다. 찍고 다시 올라서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아직은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있죠. 저는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이번 주는 팔았고 개인도 소폭 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니케이 아시아 증시 니케이가 마이너스 0.89 우리랑 비슷했네요. 상해도 0.75 비슷했고요. 항생은 좀 더 버텼다. 항생 상해는 아직은 괜찮아요. 우리 코스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코스닥 수준에서 쳐다보는 이런 정도. 코스닥보단 좀 그런가? 코스닥도 51선, 21선 위니까 지금 항생 상해는 괜찮다. 아직은 버텨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요. 니케이는 조금 조심을 해야겠죠. 50선에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고치질 않았네요. 이거는 머리 아프니까 자꾸 지웁시다. 자, 다우, 나스닥, S&P를 좀 보면 많이 빠졌죠. 다우가 마이너스 1.79% 빠졌습니다. 꽤 심하게 빠졌습니다. 나스닥, 그 다음에 S&P는 1.3, 1.13%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뭉침을 주고 있다. 이게 방향성을 좀 가지겠지만 당분간은 횡보 하락 쪽이지 않겠나.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P나 나스닥의 차트 모양 자체는 아직은 힘이 있어 보이죠.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50선, 20선이니까 힘은 있어 보이는데 조금은 조정 횡보 구간이 좀 생기지 않겠나. 힘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도 굉장히 이번 주는 약했죠.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번 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상승하나 했지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다시 하락한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코인 자체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아직은 비트코인은 괜찮습니다. 리플도 50선 전까지는 좀 버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 현물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20선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선에서 찍고 올라간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 국제금 역시도 11선이겠죠, 여기가? 아닌가요? 5일선인가요? 5일선을 찍고 올라서는 형태이기 때문에 강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상승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승에 베팅을 해보는 것도. 근데 단기적이겠죠. 갑자기 막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뭐 떨어지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차트 모양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환율은 끊임없이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걸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300원 수준까지는 뭐 계속해서 하락할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달러 인덱스 역시 뭐 1년에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장에 좀 들어 올리면서 환율이든 어떤 달러 인덱스든 조금은 회복한 모습이긴 하죠. 자, 유가가 굉장히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금요일 날 터졌는데 요 시그널은 뭐였을까 하는 요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알고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 뭐 그 전에 뭐 이라크에서 대피하라는 트럼프의 이야기 때문에 이런 건가 하는 생각. 신경 써야 된다, 뉴스는. 어찌됐든 유가는 당분간 상승 횡보하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뷰도 많지만 뭐 봐야죠. 뭐 계속해서 상승할지는 당분간은 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또 전쟁이니까. 자, 금리는 하락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시장이 뭐 인플레도 좀 멀어져 가는 것 같고 고용도 뭐 그저 그렇고 뭐 실업률도 그러고 그래서 금리 인하 쪽에 좀 무게가 있었는데 또 이런 전쟁 이슈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그리드에 머물러 있고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불배어 레이셔는 살짝 들어 올려서 불 레이셔가 좀 올라갔죠. 뭐 이제 어떤 평균치에 도달하고 있다. 빅스 지수는 금요일날 많이 올라서 20까지 올라갔고요. 뭐 V코스피 역시 마찬가지겠죠. 좀 안정이 될 듯 했으나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발생을 했다. 구리는 계속해서 상승 무드를 타고 있습니다. 구리 광산 같은 경우에, 구리 선물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뭐 금이든 은이든 구리든 다시 올라갈 여지가 생긴 거겠죠. 자, 투자 성과를 좀 봅시다. 투자 성과를 보면 7일 저번 주보다 5종목 평균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가 좀 올랐고요. 해외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죠. 자, 전략자산 역시 조금은 상승을 했습니다. 해외 계좌도 상승을 했죠. 뭐 빅4도 상승을 했고요. 콘트, 심플파리는 조금 하락을 했어요. 이게 지금 8대2 전략인데 이건 아마 S볼이 하락을 하면서 크게 좀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았고요. 국내 계좌도 괜찮았습니다. 빠진 건 탐욕 쪽에 YTD가 좀 많이 빠졌다. 기타 계좌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딱 하나 빠진 다음에 어떤 전략 자산이 아니고 심플파리가 하락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이네요. 나머지는 뭐 괜찮은 모습입니다. 금요일장의 개별 종목의 어떤 수익과 YTD 그리고 어떤 변동성을 좀 보면 뭐 탐욕 종목의 변동성은 완전히 무너졌죠. 굉장히 안 좋았다. 미국에서는 그나마 좀 뭐 큰 문제 없었고요. 뭐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무너졌고 S볼 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 하나를 더 보면 오늘 아침에 이제 정리를 하다가 뭐 유튜브를 좀 몇 개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누구시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 이분이 하는 사이트에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간에 배당 투자에 필요한 필수 사이트 5가지라는 이런 영상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ADX ETF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꽤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보시면 월별로 보는 건데 월별로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에요. 배당도 꽤 많이 줍니다. 한 16% 정도 주고요. 문제라면 이제 어떤 뭐죠? 익스펜스 레이셔가 뭐죠?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이게 좀 높아요.
그래서 0.59면 꽤 높은 비용, 총 비용이겠죠. 총 비용이 0.59 정도면 꽤 높은 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SCHD랑 같이 비교를 하면 SCHD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뭐 3.86밖에 안 되고요. 다만 이제 비용 자체는 굉장히 낮죠. 그래서 SCHD를 많이 하시지만 뭐 ADX도 뭐 나쁘지 않겠네 이런 생각. 뭐 크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거래량도 좀 적은 편인 것 같고 또 잘 모르는 거니까. 제가 검색을 좀 몇 개를 해봤는데 검색이 안 되네요. 사람들 이게 ADX라는 게 보조지표가 있어서 그런지 계속 보조지표만 나오고 이 ETF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지는 않네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었다 이런 정도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